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히스토리 야! 난리 났었어요. 이 히스토리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을 촉집게처럼 촉촉 꼽아주신 우리 촉집게 쌤이 함께한다는 게 알려지고 네. 주변에서 다들 너무 궁금해하고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대박이에요, 지금. 이래 만에. 촉집게 쌤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접수했어요? 조금, 아직 조금 또 생각할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예. 제 하여튼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태주 씨까지 3명보단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태주 유망주예요. 그래서 유망주예요. 3분이 함께 다음 시험에 합격하는 걸로 목표로. 오랜만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죠? 공부 스트레스 되게 오랜만 아니에요? 잘 그죠?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혜원 씨 이제 좀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어때요? 이제 조금 적응이 됐나요? 첫 번째보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워낙에 이 촉 선생님께서 역사를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여기 오는데 설레더라고요. 어휴 세상에. 근데 설렜는데 왔는데 접수하라고 하니까 조금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저래야죠. 태주 씨는 지금 전국으로 지금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러 돌아다니느라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활동 시즌이에요. 아. 그리고 서른도 선배님께서 이제, 야, 네가 이제 국민 연하남이 돼봐라. 아하. 해가지고 사실 신곡을 저한테 주셨어요. 남자로 봐줘요라는. 옛날에 그 남자로 이승기님의 내 여자라니까라는 그런 느낌의 이제 트로트 버전. 네. 누님보다 나이는 어려도 여기 사랑만은 자신이 있어요. 이제부터 누님 사랑할 테니 나를 진짜 남자로 봐줘요. 헤이! 노래 좋다. 좋아, 좋아. 우와, 너무 멋있어요. 어때요? 오, 남자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전엔 남자로 안 보였어요? 선생님. 네네. 두 번째 그 우리 히스토리아 주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자, 촉집게와 함께하는 히스토리아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는 주제입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된 3개의 사진 힌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힌트 사진입니다. 자, 능이네? 무덤 아니에요, 무덤? 무덤? 과연 누구의 묘인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회묘입니다. 회묘. 회묘는 연산군의 친모인 재헌왕후의 묘입니다. 재헌왕후. 재헌왕후. 아, 엄청 유명하죠? 네. 그 패비윤 씨. 아이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대박입니다. 연산군이 그 즉위 후에 재헌왕후라는 시호를 올렸지만 사실 연산군이 이제 폐위되잖아요. 예. 중종 반정 이후에 다시 왕비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묘예요. 묘구나. 두 번째 사진 볼까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경빈박 씨의 묘입니다. 경빈박 씨. 아시죠? 이거 이제 드라마에서 우리 봤었죠. 그렇죠. 여인 천하에서. 아유 정확합니다. 왜야? 그래. 매야의 주인공 바로 중종의 후궁이었죠. 복성군의 생모 경빈박 씨의 묘입니다. 그 바로 매야의 주인공. 근데 매야는 여성 배우가 하시는 게 더 맛이 날 것 같거든요. 왕이 중전에 처소에 들었다고. 왜? 그래, 이거지! 어떠세요? 이거야! 약간 표독적이네. 만능에 만능. 와우. 와, 잘하신다. 세 번째 사진 역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빈묘인데요. 대빈묘. 이곳은 바로 조선의 19대 왕 숙종의 후궁이자 20대 왕인 경종의 생모 어허. 바로 옥산부 대빈 장씨의 묘입니다. 장희빈. 그렇죠, 딩동댕. 네, 우리가 흔히 장희빈, 희빈 장씨, 장옥정 이렇게 일컫는 장희빈의 정식 작호는 바로 옥산부 대빈 장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묘의 주인공들을 다 알려드렸죠. 네. 그럼 이 공통점이 뭘까요? 왕이 사랑한 여자들? 왕이 사랑한 여자죠. 네, 왕의 여자? 맞죠. 그것도 맞죠. 여자? 좋습니다. 풍파가 많았던. 역시 유망주예요. 약간 풍파가 많았던 여자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힌트 하나만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럼 강력한 힌트 하나 드립니다. 네. 예. 거의 입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네. 벌려봐. 옛다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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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 다 사약을 받고 딩동댕! 똑똑해. 자, 패비윤 씨, 경빈박 씨, 희빈장 씨 세 사람 모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에요. 혹시 그 사약의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세요? 죽을사. 죽을사. 죽을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사할사입니다. 임금이 내린 독약이다. 그게 죽는 약보다 임금이 하사하는 약이라는 말이 조금 더 무서운데요? 이게 뭔가 그러게. 좋은 걸 줄 때 하사는 쓸 것 진짜. 같은데.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약을 내리는 형벌은 주로 고위 관료나 왕실 가족들에게만 내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이 휴지시하라. 이 유교 국가에서는 목이 잘리거나 사지가 찢기는 등의 처형은 인간답게 죽지 못하고 불효자가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사약 어때요? 깔끔하게 먹고 죽죠. 속에서 불불 끓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속이 고는 거는 크게 속이 신경 안 보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모르시니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명예롭게 죽는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저항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시기 전엔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서 4번 절을 했다고 합니다. 4번을. 아 진짜 드라마에서 보면 사약 먹고 에이, 누가 그렇게 경박하게 죽었어요? 막 이러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잖아요. 사실 사약도 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흡수가 돼야 될 거예요. 약, 감기약 먹는다고 바로 나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자마자 피를 토하며 죽는다? 이런 경우는 없죠. 그리고 사람마다 사약의 효력이 달라서요. 바로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광조 아시죠? 네.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나 송시열은 사약을 몇 사발이나 마시고 나서야 숨을 거뒀다. 이런 얘기가 사약이 세네. 그렇죠. 사약이 안 받는 안 거죠. 받는 거죠, 몸에. 약이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신 중에 임형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약을 받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우리 태주 씨가 임형수, 문신, 예. 그리고 혜원 씨가 금부도사, 네. 정식 씨가 구경꾼. 아니, 역할이 제가 좀 많이 줄었네요. 혜원 씨가 오고 나서 제가 역할이. 제작진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배역이니까 더 이상의 그 항의는 하지 말아주시고 이러다가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어명이요. 죄인 임형수는 사약을 받으라. 내가 나쁜 짓을 한 일이 없는데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대도 한 잔 마시겠는가? 이 무슨 죄인은 빨리 사약을 들라. 날이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나는 마땅히 천지가 둘러서서 환히 보는 데서 죽을 것이요. 왜 안 죽지? 여봐라. 사약을 더 가져오너라. 한 잔 더. 한 잔 더. 야, 지금 벌써 몇 잔째 마시는 거야? 어우. 아니 사약을 18잔이나 마셨는데 아직 죽지 않다니. 조정에서 스스로 죽으라 하였으니 차라리 내 목을 졸라 죽도록 허락해달라. 마지막 좋았어요. 흘린 거싹 임영수 연기 잘하네. 좋아요. 사약을 탄 독주를 16잔을 마셨는데도 반응이 없자 민가에서 가져온 독주 2잔을 더 마십니다. 우와. 그런데도 죽질 않아서 결국은 관리들이 목을 이렇게 메어서 죽게 했답니다. 잠깐만, 근데 아까 전에 사양 얘기하고 뭐 지금 이러는 거 보니까 오늘 주제가 이렇게 좀 뭔가 사형? 예리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알고 보면 정말 끔찍한 형벌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많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선시대 형벌 잔혹사입니다. 태장형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체를 다 노출하고서는 그 수치심도 버린 거죠. 칼로 이렇게 한 점 한 점 산채로 볼 수가 없는데요. 인간이 제일 잔인해. 시신의 목을 다시 벤 차라리 사약이 낫네요. 깨진 기와 쪽 도자기 파편 이런 일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열기로 인해서 가죽끈이 마르죠. 살 속을 파거든요. 왜 이렇게 창의적이야? 이렇게 못된 짓 하는 데는. 친일파 경찰이 만들었다는 사실. 아, 나쁜 놈.
자, 먼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네. 조선시대 형벌 오형입니다. 오형. 조선시대 형벌은 그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에 준해서 실시를 했는데 태장도유사 이거 들어보셨죠?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태형, 태는 10대에서 50대를 맞는 형벌이에요. 소생식기로 그때 태형했던 우리 배웠잖아요. 소생식기로 때리는. 그래. 네. 그렇게도 하죠. 그다음에 장은 60대에서 100대. 맞아요. 장. 좀 많이 맞아요. 장. 도는 강제 노역을 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유배. 유배 많이 들었어요. 유배 대로. 간다, 귀양 간다고 그러죠. 바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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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에도 종류가 있어요. 목을 졸라서 죽이는 거 교형. 목을 잘라서 죽이는 참형. 차명. 이런 종류가 있어요. 어우, 무섭다. 조선의 아까 태형이랑 장형, 약간 대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게 집행이 됐었나요? 예. 태형은 뭐 대수가 좀 적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고요. 회초리 같은 작은 매로 볼기를 때리는 겁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 총 5등급이 있었고요. 장형은 더 좀 큰 나무 막대를 사용해서 60에서 100대까지 때렸어요. 태형하고 장형 어디서 때리는지 알죠? 형틀에 묶어서 고정한 다음에 옷을 벗겨서 둔부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거기를 때리는 거예요. 열린 공간. 그래서 수치심까지 주는 거죠. 태장형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맞을 때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집행 후에 내질로 그 난 상처 있잖아요. 그 그렇죠. 상처가 감염이 돼요. 네, 그래서 장독으로 죽거나 아이고. 근육이 파괴돼서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형의 경우는 60대가 넘어가죠. 그러면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60대를 넘기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장 100대를 행하라 이러면 그냥 사형 선고랑 똑같은 죽는 거네요, 거의.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운 좋게 살 수도 있죠. 아까 사약을 18잔 마셨는데도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네네네. 있을 정도로 100대 맞았는데 거뜬할 수도 있잖아요. 안 죽고. 대신 그 사람은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아우.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된 공간에서 저렇게 하체를 다 노출하고서는 매를 맞는 것 자체가 이제 또 저 때는 또 그런 거 되게 수치스러워할 텐데 그 수치심도 벌인 거죠. 벌.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저렇게 태장형이 바지를 내려야 하는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게 이제 벌인데 여성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옷 한 장 정도는 입혀놓고 여성은? 네, 때렸다. 그리고 왜 물볼기란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물볼기? 물볼기. 엉덩이에다가 물을 끼얹고 때립니다. 이 물볼기를 맞잖아요. 그러면 살이 다 터져요. 쫙쫙 달라붙거든요. 네, 그래서 속옷이 그냥 피로 다 물들 정도.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곤장을 쳐라 이런 게 태형이랑 장형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 곤장은 오형에는 없는 벌이에요. 아 그래요? 네, 태장도유사에 속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의 형이 바로 곤형인데요. 곤장형. 군대에서 중재인을 처벌할 때 사용한 형벌이 바로 곤장이에요. 그럼 곤장이 장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단 도구가 달라요. 훨씬 큽니다. 저거는 진짜 저거 체험해봤어. 나 체험해봤어. 이렇게만 내리는데도 진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곤장형에는 엄격한 규제가 존재해요. 함부로 했다 그냥 바로 죽어버리니까. 자, 오형의 이제 세 번째로 무거운 형벌인 도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을 시키는 건데 일단 죄인을 감옥에 구금합니다. 소금 굽기 혹은 쇠다루기 이런 아주 힘든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형벌이에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도형을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형 맞고 도형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네요? 네, 맞고. 태장, 도유사 순서가 갈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형벌이. 자, 그러면 이제 유죠, 유. 이거 뭐 유배 가는 게 뭐 얼마나 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꿀로 생각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은 정말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을 귀양 보내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벌이에요. 그래도 매 맞는 것보다 낫지 않나? 저도 그렇게 더 생각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유배 보내는 거리에 따라서 2,000리짜리가 있고요. 2,500리짜리 그리리 3,000리 총 3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역시 거리와는 상관없이 3등급 모두 장 100대 맞고 유배를 떠나요. 아까 장 100대면 거의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장 100대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고 가는 거잖아요. 야, 잠깐만. 그럼 심리가 4kg야. 2,000리면 800.
3,000리짜리죠. 3,000리면 1,200km네. 1,200km.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이게 돌다가 이렇게 어딘가에 멈추는 거죠. 역시 예 좋아요. 우리나라 국토가 좁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유배형 등급에 따라서 변방, 거제도, 제주도 이렇게 섬으로 보내거나 방금 나태주 씨가 얘기하신 곡행 어떻게든 빙빙 돌아서 3,000리 채워요. 그리고 유배지에 당겨. 사극에서 보면 뭔가 그 소 달구지 타고 가던데 그게 그거예요? 머리 그 풀어헤치고 그 소달구지 네. 타고 가는 그거 네. 아니에요. 그거는 처형장 갈 때. 처형장 갈 때 모습이고 실제로는 말을 타고 갑니다. 비용은 자기 부담. 예? 그래서 만약에 돈이 좀 있는 집안의 사람이 유배를 가면 뭐 비용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딱 말 한 필 사서 그냥 떠나는. 그러니까 집안이 작살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유형까지 들어봤고 네네. 마지막이 이제 사형 아닙니까? 사실 요걸 하려고 오늘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건데 앞서서 얘기했던 그 사약을 내리는 형별, 목을 매는 교형, 목을 베는 차명,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능지처참. 요거 사형. 자, 먼저 교형은 존속에 대한 살상, 존속을 구타하거나 노비의 하극상, 군율 위반자 이런 중죄인에게 행해졌고 차명, 목을 베는 거죠. 강간, 살인, 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사용한 형벌입니다. 구한 말에 조선에 방문했던 세비지 랜도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란 글에 보면 차명과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요거 태주 씨하고 정식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 죄인들의 자리 배치가 끝나자 사형 집행인은 그들의 머리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날이 무딘 칼로 계속 내리쳤다. 건장한 어깨를 소유한 세 번째 남자는 사형 집행인이 목을 내리친다는 것이 빗나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어깨가 잘려나갔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 망나니가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1894년 12월 가보 1차 개혁 때 차명이 폐지됩니다. 왜 너무 잔인하다고요? 예, 이제 잔인한 형벌들이 폐지가 돼요. 그게 바로 1894년의 일입니다. 1차 가보 개혁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뭐가 폐지되냐면 과거제가 폐지돼요. 진짜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는 언제 시작됐죠? 고려. 고려입니다. 네. 고려 광종 때 시작돼요. 광종 때 시작한 과거가 1894년에 폐지돼요. 우리의 역사를 지배했던 신분제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없어지는 게 뭐예요? 노비제도 없어져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차명, 잔인한 형벌 폐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네. 능지처참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능지처참, 그 사지를 수레에 매달아서 찢어 죽이는 방법. 정확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정말 대단한 잔인해서. 배우신데요. 이게 참 잔인한 형벌이죠. 죄인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팔, 다리, 목을 수레에 매달아요. 그리고 수레를 끕니다. 그래서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거고요. 정확한 명칭은 능지처사라고 해요. 원래 이 능지가 뭐예요? 능지. 경사가 완만해서 천천히 힘들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언덕이에요. 이름은 예쁜데. 예쁘죠?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살짝 변해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중국의 능지처사는 주로 반역을 주동한 사람, 그리고 부모를 살해한 사람, 이런 큰 죄를 지은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인데, 저거 진짜 칼로 이렇게 한 점 한 점 산채로 그 신체를 뭐야? 회 뜨듯이 이렇게 베어내고 나서 목을 베고 혹은 배를 가르거나 이렇게 해서 죽였다고. 엄청난 형벌이죠. 더 끔찍한 사실이 있어요. 1510년에 명나라 환관인 그 유군의 능지처사형 기록을 보면요. 무려 이틀에 걸쳐서 3,357회나 살을 베어냈다. 그리고요. 유군한테 원한이 깊었던 그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그 인육을 씹어서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가 아는 능지처사랑 너무 다른데 훨씬 끔찍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조선의 능지처사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먼저 세종실록 기록을 우리 혜원 씨가 읽어주십시오. 네. 평안도 맹산에 거주하는 이막동의 아내 보배가 그 남편을 꺼리고 싫어하여 목 졸라 죽인 죄. 또 경상도 함창에 거주하는 김격의 종 이봉이 김격의 아들 김장복을 때려 죽인 죄는 법에 의거하면 능지처사에 해당됩니다. 네. 자, 조선에서도 이 능지처사는 반역죄인 혹은 남편을 살해한 아내, 주인을 죽인 노비, 부모를 살해한 자식 등에게 내려진 중형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능지처사에는요, 수레를 끌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방법 외에도 오살과 육시라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오살 육시? 오살은 말 그대로 머리, 양팔, 양다리 5조각으로 잘라서 죽이는 방법. 육시는요,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의 목을 다시 베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것만 들어도 왜 사약이 죄인을 배려한 사형인지 진짜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에 차라리 사약이 낫네요. 그래서 내리는 약인 거예요. 임금이 내리는 약. 그러네. 그러면은 능지처사에 행해졌던 그 죄인들은 어디로 가요? 자, 이제 절단이 됐잖아요. 네. 사지가. 그 사지는 여러 곳에 보내서 이렇게 돌려보게 하기도 하고요. 특히 그 역모를 범한 역적들 있죠. 이 머리를 한 3일 정도 길거리에 매달아 두고 만인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포를 주는 거지, 그죠? 그렇죠. 종로 보신각 아시죠, 여러분? 네. 주로 현재 보신각 인근의 그 철물교에다가 머리를 매달아 뒀다고 합니다. 와. 오. 효수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그 근현대사의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급진개혁파가 청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입니다. 근데 실패하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갑신정변을 3일천하라고 합니다. 3일 만에 끝나요, 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지만 그 주도 세력들이 다 처형당하고 도망을 가고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어디론가 도망을 갔죠. 그러다가 1894년 10년 후에 중국에서 자객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 시체, 그게 조선 정부의 인계가 됩니다. 아하. 한강변 양화진 백사장에서 능지처사를 당해요. 아이고. 진짜요?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석 달간 효수에 처해져요. 석 달 동안 걸어놓은 네, 계속 보통 매달아 3일 놓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완전 역적으로 이야. 생각했기 때문에 야, 근데 김옥균 선생은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하면서 많이 이름도 듣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신지는 전혀 몰랐네요. 네. 그 시신이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궁금하죠. 거예요. 그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능지처사도 아까 말씀드렸던 차명하고 마찬가지로 갑오개혁 때 더 폐지. 중요한 게 뭔 폐지? 과거제. 노비제? 폐지. 폐지.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8부터. 네.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깜짝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타임. 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형별을 얘기했는데요. 요거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사람. 주관식이. 주관식이에요? 네. 아 많이 아팠던 그 왕인데. 거의 다 많이 아팠어요. 조선 왕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뭐 깜짝이니까 가볍게 한번. 자, 하나, 둘, 셋. 태종, 인조. 셋 다 갈렸습니다. 자, 이유 좀 짧게 들어볼게요. 태종, 좀 태종 누굽니까? 이방원. 킬방원 아닙니다. 킬방원. 킬방원. 네, 사냥도 좋아하고 좀 과격하고 그죠? 얘기 듣고 죽여라. 저는 인조 반정이 네. 생각이 나가지고 인조를 적었는데. 광해군을 내리고 이제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되죠. 네, 그때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았을까. 영조. 사실 일단 제 머릿속에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왕이었고요. 이분이 오랫동안 사셨어요. 어우, 오래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진짜. 영조 가능성 높은데. 나태주 씨의 저런 이 접근법은 정말 놀랄 정도예요. 영조가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죠. 오래 살기도 했고 재위 기간도 길죠. 그렇죠. 재위 기간이 기니까 당연히 집행수도 많았을 거 아니냐라는 접근이잖아요. 아닙니다. 정답은